꼭 우리가 착하게만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하고 비슷한 과들의 특성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으면 못 참아. 못 참아. 저 사람 실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알아, 지금 실수하는 걸. 그러면 못 참고 얘기해줘야 돼요. 네.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근데, 저 같으면, 소위 말해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저 사람이 실수를 하는데, 실수를 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괜히 또 내 탓할 거야. 라는 생각에. 예,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4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그 헛소리들 하도 많이 하는 거 뭐 일일이 대응하기도 참 어렵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계약 관계에 있어서 그 저기 뭐야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계약갱신권을 가지고 이제 언제 통보를 해야 되냐, 서로 뭐 언제 해서 방을 빼야 되냐, 뭐 이제 요런 이야기들 가지고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아하. 임대차 계약 만료 2달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요 이야기는 저 이게 금감원에서 저는 이 문제가 저는 이거 기사 지금 쉽게 봤는데, 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에 낚이면 안 돼요. 뭐 10억 로또 아파트 그림의 떡 뭐 입찰해가지고 뭐 저기 뭐야 당첨만 되면 돈이 막 된다. 그런 그런 걸 뭐 믿고 분양권 가지고 막 그 청약의 통장에 꿈을 꾸고 막 이런 이야기 빠져 있는 분들 의외로 많죠. 많은데 그런 거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무주택 청약자, 그러니까 무주택 청약자에서 내가 당첨권만 받으면 프리미엄을 얹을 수 있다. 자꾸 이제 이런 기대들 때문에 그 실수요자가 아니라 근데 분양권만 청약 통장만 가지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워요. 아 참네. 그 국짐의 힘에서 저는 어제 뭐 개인적으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네, 높은데, 그러니까 학자로서 저는 처음 그분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분 저서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사람 참 바르고 골게 고든 분이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죠. 저는 있었는데 이번에 그 당을 만든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뭐 민주당이 해가 될 거다 어쩌다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딴 소리를 하는데, 지금 아마 제3당으로서 비례대표를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분석하고 뭐 하고 이런 게보다도 그냥 저는 제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준석보다 많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에서 분명히 위성정당을 만들 테고 그거와 또 이준석계와 또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제3의 지대라고 이렇게 많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했거나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어도 정의당이나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국 가족이 가진 피해와 조국한테 했었던 윤석열 사단의 한 행동,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국 가족에게 던졌던 돌과 비난, 언론들이 한 짓거리들, 그죠? 이걸 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직도 조국을 옹호하냐고? 그럼 뭐 쓰레기니 어쩌니? 야,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그냥 예예 했죠. 여담인데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룸사롱에 가서 술을 안 먹은 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딱 두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진짜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떠나서 그만큼 오래전부터 그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행동은 재수 없을 정도로 너무 착해서 공인됐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 저런 비리가 있어? 그랬더니 야이씨 인마 너 뭐 위선자 아니야? 막 이딴 식으로 공격하는 그 쓰레기들을 참 보면서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국힘에서 지금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재미를 봤거든. 그죠? 어찌됐든 수도권은 부동산을 건들면 사람들이 온다. 이런 식으로 재미를 봤는데, 우리 혹부리 영감하고 똑같죠. 한 번 써먹어야지 통하는 거지. 물론 민주당이 부동산 때문에 폭망한 거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 정책을 바꿔주면 집값이 오르거나 뭐가 좋아질 거다.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대가리가 골빈 사람들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이 부동산 값이 성장해 오면서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 어떠한 처방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우리가 지금 시장에 많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게 또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됐든 앞전 대선에 부동산 때문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 카드를 쓰려고 계속 지금 헛소리들을 남발하고 있는데 황당하죠? 나오는 이야기들이. 예. 근데 이제 저렇게 쑤시면 한 가지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또 국힘당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예? 그 이제 이렇게 하여튼 말 이렇게 퍼나르기 좋아하는, 하여튼 잘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인간들. 분명히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니 김포가 서울시 되면 좋은 거 아니냐. 저기 뭐야, 요번에 국민의힘 저기 찍어서 그렇게 돼야지 우리 지역 좋아지는 거 아니냐. 어? 국힘의 국회의원을 뽑아줘야 가서 예산도 더 받고 뭐 이딴 얘기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지금 현재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살해 용의자처럼 그 사람도 뭐 부동산을 했죠. 저렇게 정책을 공약으로 바꾸면 우리 지역의 부동산 값이 오른다. 그럼 좋아진다. 또 그러면 나한테도 혜택이 있을 거야. 뭐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이씨 뭐 다 그 새끼가 그 새끼지. 다 나쁜 새끼들이지. 그렇지만 우리한테 이익이 되지 않냐. 뭐 이딴 논리로 또 논리를 세우고. 그런데 어찌 됐든 여기 경상도에서 그 국짐에 윤석열을 그 당선시키신 분들은 반성해야 돼요. 자기들이 보는 눈이 얼마나 나쁜지와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했었던 논리가
얼마나 사회에 지금 악영향을 줬는지. 아직도 전라도 경상도 편가르기식으로 논리를 만들고, 나 참 글쎄요. 그래서 하여튼 부동산 부분에서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정책 이슈를 뭘 한다 떠든다고 해서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표를 가져온다? 예, 뭐 기대가 되는 게 있어야지 저것도 먹히는 거지. 예, 저는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아, 추가 분담금 아까 이제 뭐 방송 전에 이제 잠깐 녹음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재건축에 대한 매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었지만 아유 참, 그 전에도 계속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런 수법이었던 거죠. 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어 아주 간단해요. 수법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건물을 부실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사 나가서 건물을 부실 때까지 어 건설회사나 시행사가 다 인제 조합원들 비율을 맞추죠. 무조건 맞춥니다. 그러다가 인제 다 이주가 됐어. 도장 다 찍었어. 이주 됐어. 이제 펜스 쳤어 인제. 그러면 땅 주인은 조합원들인데, 그다음부터 행세하는 예 시행사가 인제 또, 시행사는 밭이니까 건설회사가 예 실질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배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원상복구한다라는 것이 굉장한 비용, 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끌려갑니다. 예. 끌려가면서 처음에 없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원래 집 지을 때도 예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계속 말립니다. 예. 집 한 번씩 져 보셨으면 느끼셨을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계산하고 뭐 하더라도 막상 공사 들어가면 어우 예산보다 우리가 공사비를 줄였어요. 예. 이딴 얘기 절대로 안 나옵니다. 되게 예상치의 2배 정도 들어갑니다. 2배 정도. 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렇게 공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왜 심리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냐면, 여기 조합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자, 대출을 받아서, 그죠? 대출은 누가 해준 거예요? 시행사가 이 땅을 담보로, 지들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네? 돈을 미리 빼준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해야지. 자, 그렇게 해서 집주인들, 조합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거나 공사에 크레임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들, 나간 사람들은. 이제 집도 절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나왔으니 전세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빨리 집이 완공이 돼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비싸게 아파트가 팔려서 그 돈 가지고 뭐 딴 데를 가든 입주를 하든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 내가 전세 대출 받은 거는 이자가 늘어요, 안 늘어요? 늘고 있죠, 계속. 예. 늦어지면 계속 느는 거지. 그럼 계속 뭐랄까요, 비용만 예, 앉아서 계속 늘어나는데, 건설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손해 볼 게 없죠. 예, 약관에 이미 뭐 다 넣었으니까. 만약에 순수한 투자 입장에서 재건축이 들어간다. 뭐 그 집에 입주할 일도 없고, 예, 어차피 재건축 완성되면 뭐 마음에 들면 한 채 차고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팔고. 자, 이런 입장에서 내가 갑질하는 입장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건설회사에서 지랄을 하고 뭘 하든 야 법대로 해. 법대로 해. 너희들 공사 일정 늦어지면 배상한다잉. 예? 우리 변호사 써서 우리도 한다. 싸운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라고 하면 건설회사가 깨갱합니다, 바로. 그런데 소송전에 딱 들어갔을 때 재건축 조합이, 일단 여기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다들 심리적으로 이제 밀린다고. 그러면 말리게 돼 있어요. 네. 자, 거기서 갑질할 수 있는 위치, 예, 그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시대가 올까요? 네. 감히 그런 시대는 안 와도 예, 그런 회사는 하나 정도 생길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내가 그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꿈입니다. 실천 과제입니다. 예, 부동산 유통혁명. 거기서 올 수 있는 거는, 뭐, 재건축 사업을 하던, 그죠? 아니면은 뭐, 부동산 관련한, 어떤 금융 관련한 투자를 하던,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던, 결국은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장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리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일반 국민이 소비자이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뭐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이 갖다 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비할 거란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들 떠드는데 결국은 부동산이 개발돼서 소비자한테 가는 과정까지의 유통 구조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하고 그 시스템의 주역이 되어야만이 돈을 번다. 내 집 장만할 수 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부동산 유통 혁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부족하지만 체계를 잡아가려고 노력 중이고요. 경매 이야기하고 이제 경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실질적으로 부동산 유통 혁명의 작은 과제로 제가 직접 당장 여러분들한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방송 진행을 부동산 유통 혁명을 위한 그 서론, 지금 서론이죠.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요 녹음하기 전에 라이브로 하고 제가 잘라서 녹음해서 올리는 거는 뭡니까? 그거는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그거는 실질적으로 당장 내가 채무자든 채권자든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실 때, 급할 때 옆에서 손 잡아주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 또 이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인지도도 좀 높이고 잠정적인 부동산 유통 혁명의 동지도 찾고 뭐 그러는 거죠. 뭐 원래 그 교회도 선교 활동할 때 사탕 나눠주고 크리스마스 행사해야 사람들이 오고 불이웃돕기도 하고 부활절 되면은 뭐 계란도 주고. 야, 어렸을 때 그 성당 가면 부활절 계란이 왜 참 귀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뭐 하기야 뭐 국민 소득이 낮았는데 계란이 참 귀했는데. 요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지금 세입자라면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서 계약 종료 2달 전에 방 뺀다고 안 했으니 묵시적 갱신이다. 묵시적 갱신이면 내가 지금 앞에 쓴 계약서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거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연장.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면 이 계약서의 날짜는 만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묵시적이 갱신이 돼서 이게 4년이 됐어. 그럼 보증보험에서 이거를 갱신된 것을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사실 이게 맞죠. 지금 금감원의 이야기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자 보험을 들었어요. 자동차 보험을 1년짜리를 들었잖아. 들었는데 계속 타고 싶어. 그러면 그래 보험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보험료를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게 그죠? 여기서 이제 뭐냐면 묵시적 갱신이 대항력 내가 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대항력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의 보호받는 권리가 갱신됐기에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사에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당신의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데 집주인이 안 주면 떼이는 거잖아요. 그죠? 떼이는 보증금을 신용보증보험에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계약서를 쓴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은 2년이라 이거죠. 2년. 2년이기 때문에 끝났다 이거지. 네가 낸 보증보험료
보험료를 냈잖아요. 그죠? 그 기간은 2년은 끝난 거고. 자동적으로 갱신돼 가지고 연장된 것에 이 보증보험료가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거거든요. 어? 아니, 계속 그냥 임대해서 살았고 보증보험 들었고 계속 지나면 그냥 보장 받는 거 아니에요?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죠? 그 사이에 집주인이 뭐 세금을 밀렸거나 다른 채권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채권 상태가 불안한 상태가 발생을 하는 경우를 지금 뭐 이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상관이 없죠. 뭐 집주인이 보험료를 잘 주면. 이 문제가 왜 생기는 거냐면 우리 보증보험료라는 것은 사고에 비례해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2년 동안을 계산을 했을 때 보험을 서주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우리가 뭐 보증해도 감당이 돼라고 해서 보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간이 늘어났어. 그러면 아니, 보험을 다시 들어야지. 보험은 여기까지라니까. 네가 쓴 계약이 연장된 거와, 그죠? 연장된 건 뭐예요? 거기 사실은 갱신된 거는 내가 전입 신고를 받았다라는 것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소액 임차인이거나 아니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입주했다라는 그 시점을 인정을 받는 건데 계약서의 내용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는 새로 되는 계약이고 새로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증보험은 새로 가입해야 된다. 그게 상식적이지만 극히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보면서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야라고 가만히 생각했다가 이거 문제 많이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보험 가입할 때 2년짜리 가입한 거잖아요. 그죠? 2년짜리. 2년 동안 보호해 주세요. 내 보증보험을. 내 보증금을. 근데 계약이 연장됐다고 해서 내가 낸 보증보험료 돈을 내잖아요. 그죠? 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적은 돈이지만 내죠. 안 냈잖아. 연장된 거에 대해서는 보증보험료를 새로 내야지. 네. 그리고 보증보험 회사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보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사고가 많이 터진다 그러면 보험료를 올리겠죠. 아니면 이 집이 좀 원래 처음보다 좀 이상하네? 얘네들을 보증해주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거절해야겠죠. 자기네들이. 예. 보험료는 2년치 내놓고 계약 갱신됐다고 4년치를 우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극히 상식적이고 쉬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극히 또 자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잊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꼭 챙기시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든지 말든지. 예. 근데 우리 또 착한 사람들은 집주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죠. 내가 내가 보증금을 못 줄 수도 있고 우리 집값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겠지만 보증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착한 집주인들은 해야겠죠. 근데 뭐 꼭 우리가 착하게만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하고 비슷한 과들의 특성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으면 못 참아. 못 참아. 저 사람 실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알아, 지금 실수하는 걸. 그러면 못 참고 얘기해줘야 돼요. 네.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근데, 저 같으면, 소위 말해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저 사람이 실수를 하는데, 실수를 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괜히 또 내 탓할 거야. 라는 생각에, 피하면 손해를 덜 보는데, 오지랖 넓은 사람들은, 죽어도 또 참견을 해야죠. 설명해야 되고, 씨. 인생 피곤하다, 참.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씨. 근데 또, 스스로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예.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1시간 동안 진짜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채널만 켜놓고 계신 건 아닌지.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